최악의 경우는 양도해서 양도세 물고, 현금 증여했는데 증여세 물고, 증여세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물고, 10년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합산해서 또 물고, 요게 최악이에요.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돌아가셔버리면 상속 재산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모두 노출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살다 보면은 자식하고도 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갈등이 생겨서 어떤 자식은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어떤 자식은 감정이 나서 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폐륜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상속을 할 때 법정 지분의 2분의 1, 50%는 자녀 목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유류분인데요. 자,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모 재벌께서 돌아가시면서 세 자녀한테 너희들 셋이 잘 알아서 잘 나눠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잘 알아서 나눠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면 절대로 잘 알아서 안 됩니다. 작은 돈 앞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큰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양보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류분 소송 들어가고 재산분할 소송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속재산분할 소송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안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양육을 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가지고 내보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키워서 내보내는데, 살다 보면은 자식하고도 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갈등이 생겨서 어떤 자식은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어떤 자식은 감정이 나서 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폐륜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 법에서는 상속을 할 때 그래도 책임을 하라는 겁니다. 책임을. 아무리 자식이 폐륜을 하고 뭘 했어도 법정 지분의 2분의 1, 50%는 자녀 목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줘버리면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도, 부모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능력도 안 갖춰버리면 사회에 나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봐서 부모한테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유류분인데요. 즉 상속인이 법정 지분대로 받아야 할 금액의 최소한 50%는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상속 지분이 2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니까 5명이니까 1인당 20억씩이다. 그 20억이 법정 지분인데 그 2분의 1, 50%니까 10억. 10억은 부모님이 최소한 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보장을 안 해주고 다른 자녀들한테 모두 줘버렸을 경우, 그때 못 받은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버린 것들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거는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법상 규정이지, 유류분 청구 대상은 사전 증여 재산은 모두 해당됩니다. 저희 사무실 오신 분 중에는 20년 전에 100억짜리를 증여를 했어요. 아들, 딸한테, 두 명한테. 100억짜리라고 하지만 그때 기준시가로 4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기준시가로 증여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끝났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유류분을 좀 줬어야 되는데 상속 재산 중에 모든 거를 장녀한테 상속받으라고 50대 50으로 유언장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남은 상속 재산에 한 푼도 또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유류분 청구소송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20년 전에 준 증여 재산이 증여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버지 돌아가신 날로 상속 재산에 편입이 돼버려요. 그게 시가로 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만 150억이 더 나와버린 거죠. 아니, 유류분으로 줄 돈인 한 50억만 줬어도 소송을 제기 안 했으면 끝나는 일을 한 푼도 안 줘가지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증여 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또 그 이전에 증여한 것까지 다 들춰낸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세수를 올렸잖아요. 세금이 증여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를 증여했다고 다 알려주니까 세금을 과세를 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소송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부부간의 이혼 소송, 동업자 간의 소송, 그리고 가족 간의 유류분 소송이라 합니다. 이거는 서로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로 피해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은 안 가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남긴 모든 재산 중 법정 지분의 50%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산을 줄 것이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골에 안 팔린 임야를 주거나 논밭을 줘도 상관은 없죠.
상속이 좋은 재산, 선호하는 재산은 더 이쁜 자식한테 주고 미운 자식 있으면 좀 골치 아픈 재산 이런 것이라도 넘겨줘서 가액 비율은 맞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류분만큼은 줘가지고 소송이 안 들어오게 막는 것. 이게 제일 핵심이니까 유류분 소송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나는 거는 최소한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상속세까지 추징되는 그런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유류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최소한 한번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가 기대수명이 한 20년을 살 것 같다. 그러면 20년 후로 봐서 부동산은 가치 상승이 또 오잖아요.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남은 돈이 다시 또 모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년 후에 상속재산과 현행 세법도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이제 보통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 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상 상속세를 뽑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뽑아보고 재산이 사전증여를 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사전증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어디가 있냐면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 세율이 20% 또는 30% 구간에 적용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50% 구간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고 3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 세율이 50%거든요. 그러면 반이 세금인데 일시에 그걸 상속세를 낼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전증여 플랜을 짜보시라는 겁니다. 재산 전체 다 해봐야 10억도 안 된다. 그럼 상속공제 받으면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데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계산해 보셨으면 사전 증여 플랜을 짜셔서 상속세 절세 플랜을 짜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속세 절세 플랜은 모두 사전 증여에서 옵니다. 사전 증여는 10년 주기 증여를 하셔야 돼요. 10년마다 다 리셋이 되거든요. 10년 동안 모아놓은 총 증여 재산을 모아서 증여 공제도 한 번 해주고 증여세 세율도 그 모아진 금액에다가 세율이 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60대 때부터 상속을 대비한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세 번 증여를 하고 90대에 상속으로 나머지를 받는 것이 아마 절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속에 대비한 사전증여 플랜을 짜서 상속세를 절세하라. 그리고 지금 사전증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재산이 상속으로 가잖아요. 상속으로 하는데 물론 대부분이 내 자식, 내 배우자를 믿고 이렇게 나눠라 말로 하시면 대다수 가족들은 따르죠. 따른데 따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한테 집을 주라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세금 또 많이 나오니까 어머니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하고 나누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물론 자식들이 자기 노후를 책임지겠지만 그거를 내 명의로 해놓는 든든한 마음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는데 안 듣는 자식들이 꽤 있어요.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언장은 형식이 중요하고 요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공증 사무실 가시면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증인 2명 데리고 가셔서 공증을 작성해 놓으시면 바로 실행이 되니까 그렇게 유언장을 꼭 작성해서 이후에 다툼이 없도록 아버지 의사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꼭 그렇게 유언장 작성이 필요하고요. 유언 대연 신탁이라는 것도 요즘 생겼으니까 금융기관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상속세는 1, 2천만 원 나오는 세금이 아니에요. 상속 재산에 따라서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니까 이거를 자녀들한테 납부 재원을 마련해라고 그러면 상속 재산을 매각해서 만약에 이걸 마련해라고 치면 금매로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그게 잘 팔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값도 못 받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재원 마련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종신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피보험자는 부모님 명의로 하더라도 계약자는 자녀 명의로 해야 됩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면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편입돼 버려요. 다시 돌아버려요. 그래서 계약자가 자녀 명의로 하되 자녀들이 보험금을 내려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칠 수는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도와주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증여해가지고 보험 계약금을 불입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수입으로 보험금은 납부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시는 거는 서로 그거는 증여가 걸리더라도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에서 줘야 되니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상속세 재원을 미리 부모님이 마련해 놓고 대비를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모 재벌께서 돌아가시면서 세 자녀한테 너희들 셋이 잘 알아서 잘 나눠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잘 알아서 나눠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면 절대로 잘 알아서 안 됩니다.
작은 돈 앞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큰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양보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류분 소송 들어가고 재산분할 소송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속재산분할 소송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안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유언장 형식에 맞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꼭 남기셔야 됩니다. 이 일을 잘하시는 분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계세요. 첫째, 정직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실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업자들, 세무사인 다른 세무사들한테 내가 소송을 하고 싶어. 소송 전문가를 좀 찾아줘. 그럼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이 계세요. 조세심판원 출신,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가 나왔어. 그러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가 아무래도 잘하겠죠. 그러면 양도상속증여, 그러면 양도상속증여만 전문으로 또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세요. 그쪽에 세무사들끼리 서로 안다는 거죠. 지인을 통해서 추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분들하고 해보시고 상담을 3분 정도 받아보시면요. 특히 유료 상담 받아보시면 그중에 어느 분이 나한테 잘 맞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냥 가서 수임계약하고 일 맡기지 마시고 누구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몸이 아팠을 때 정말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명의를 찾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것만 것도 50%는 문제 해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무사 찾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 사건은 정말 뭐랄까 5남매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형이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배움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 형수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안을 잘 꾸렸죠. 그래서 5남매가 모여가지고 형 빼고 4남매가 모였죠. 아버지 시흥시에 광명시에 있는 건물 하나가 그때 당시 하면 시가로 한 30억 정도 되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4남매가 받기로 하고 시흥시에 있는 땅들 농지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도 한 30억 됐어요. 전체가. 그거를 큰형수한테 다 드리자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큰형이 받아가면 세금이 없다더라. 그래서 큰형이 그거를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문제는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왜 없냐? 그 시흥시에 있는 그게 처갓집 장인어른이 그거를 비료 사주고 농약 사주고 그리고 쌀을 농사진 것을 수매를 다 해줬어요. 본인으로 근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농약산 근거도 없고 비료산 근거도 없고 그거는 다 장인이 해주셨기 때문에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는 걸렸지. 취소는 해야 되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설을 썼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처음 과정부터 왜 이걸 주게 됐는지 시집온 큰 형수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사남매가 합의를 보고 이 땅은 형수를 위해서 준 건데 형님이 농사 진 것은 맞다. 그러나 그때 장인어른이 다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농사 진 거는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고 내가 농사 지었던 기술들을 나 그대로 다 재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심판 청구서를 썼는데 증거 자료 한 장 없이 청구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출했는데 그때 마침 담당 사무관님께서 과장님을 모시고 현지 확인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확인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 오셔가지고 미팅을 시켜드렸어요. 세상에 근데 그 공무원들이 기가 막힌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분한테 분무기 가지고 농약 뿌리는 거를 시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약 뿌리는 그 분무기는 물로 딱 뿌릴 때 겹치는 것이 5cm도 안 겹치거든요. 쫙 뿌리고 쫙 뿌리고 쫙 뿌리고. 근데 그 과정이 5cm도 안 겹치게 기가 막히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장구를 2개를 쥐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한 80% 채워놓고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걷는데 다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낫 가지고 이거를 풀을 베보라는 거예요. 풀 베는데 낫 가지고 풀 베는 일반인들은 풀 잡고 낫으로 한번 자릅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은 그냥 낫으로 살살살살 치면서 그렇게 풀을 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전문가가 풀 베는 것하고 물장구 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농약 뿌리는 것을 딱 시연을 해보고 증거자료 하나 없는데 그걸 현지 확인 보고서 가지고 인용을 해줬어요. 근데 조세심판원에 사고가 났어요. 조세심판원에는 조정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정계. 아니 심판 청구서에 근거도 하나도 없고 세무사가 농사졌다고만 주장을 했을 뿐이고 근데 담당 사무국에 가서 뭐 3가지 시켜보니까 맞다고 하고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냐. 이렇게 해서 심판예가 결정료로 인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조정계라는 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근데 담당 사무관님이 원장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사무관하고 서기관 과장하고 가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이게 농사진 것이 맞다고 판정을 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가 사표 내겠다. 우리가 심판에서 권리구제를 하는 기관이지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증거 만들어 갔다고 해서 해주고 증거 없다고 농사 짓는 사람 안 해주면 되냐. 그래서 싸우셨대요.
그래갖고 그게 인용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풀어보는 해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같아요. 진정성.